안녕하세요. 소아과 의사가 전해주는 과학육아 소닥파파입니다. 제가 회진을 하면서 많은 병실들을 들어가는데 문 여는 소음, 청진기나 이경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아기가 놀라거나 깨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백색 소음을 굉장히 많이 켜놓고 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 파도 소리, 비 오는 소리,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을 켜놓고 계시는데요. 이것들을 어플로 이제 트시는 분들도 있고, 요새 유튜브에도 워낙 많으니까요. 아니면 별도의 기계를 사가지고 트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백색 소음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생각보다 시끄럽죠. 심장 박동 소리도 날 거고, 장기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소화되는 소리, 그 다음에 배 움직이면서 배가 출렁거리는 소리 등등 굉장히 많은 소음이 난다고 하고요. 아기는 그래서 갓 태어났을 때의 정막을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서 그런 비슷한 소리가 났을 때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을 해봤는데요. 호흡이 안 좋은 아기들을 대상으로 백색 소음을 켰더니 오히려 통증이 좀 줄더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더 잘 먹고 체중이 더 잘 늘더라. 특히 조산아기들이 이제 호흡이 조금 가쁜 경우에는 그런 백색 소음을 켜줬을 때 더 안정되게 호흡을 좀 천천히 하더라, 이런 등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고생하는 영아 산통,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자지러지게 울고 막 배를 부여잡고 우는데 딱히 해줄 것도 없고, 저 같은 사람들이 진찰을 해도 별다른 이상도 없이 계속 우는 거죠. 30분, 1시간씩. 이런 영아 산통에도 백색 소음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 애도 태어나면 백색 소음을 켜줄 거고, 제가 지금 이미 벌써 사서 배송을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색 소음에 꼭, 정말로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청력 손상을 예방하고 훨씬 더 효과적인 백색 소음을 틀기 위해서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크게 틀면 안 됩니다. 제가 병실이나 아니면 친구들, 아기들 방에 들어갔을 때 병실 가득 파도 소리나 빗소리나 아니면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찰하고 제가 이제 나오는 그 한 몇 분 사이에도 저도 약간 멍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금 크게 틀어야 어머니가 부스럭거리거나 뭔가 소리가 났을 때 그 소리들이 묻히고 아이들이 깊게 자니까 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로 장시간 노출 시에 청력 저하나 난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연구에서 85dB 이상으로 장기간 노출 시에는 높은 확률로 청력 손상이나 난청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청력은 특히나 한번 손상되면 돌아오지 않고 손상이 누적되는 타입을 가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기가 들을 수 있는 최소 음량으로 요즘 휴대폰으로 이제 데시벨 측정도 가능하잖아요. 그걸로 아기 귀 옆에서 이제 백색 소음을 측정을 했을 때 수치로 따지자면 한 50dB 이하로 맞춰야지 청력 손상을 예방하고 아이한테도 조금 적당한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래 틀면 안 됩니다. 아기가 자다가 옆에서 소음이 들리면 화들짝 놀라면서 깨고 울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이도 그런 경험을 어느 정도는 해야 합니다. 놀라서 깨기도 하고 아니면 놀랐는데 깨지는 않고 그냥 잠깐 놀라다가 다시 자고, 그렇게 해서 이게 유해한 소리인지 이게 무해한 소리인지 자꾸 들으면서 익숙한 소리들은 무뎌지고 위협이 되는 소리들은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목소리, 주방 소리, 아니면 휴대폰 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할 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병실에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정도를 간다고 치면 낮에나 아기가 깨어 있을 때나 거의 24시간 틀어놓고 잠든 동안 계속 틀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청각 처리 능력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도 다양한 소리를 경험해야 되고, 당연히 잘 때는 켜서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겠지만 깨서는 정막도 경험해 봐야 되고, 그런 인지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한 소리가 나면 소리 자체에 아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입면시에, 그러니까 잠이 들기 전, 잠이 들려고 할 때 사용을 하되 충분히 깊은 잠에 들면 꺼주는 게 좋습니다. 혹은 조금 더 오래 틀더라도 자는 시간 외에 트는 것은 다른 소리를 인지하고 구분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너무 가까이서 틀면 안 됩니다. 보통 뭐 침대 맡에 두거나 뭐 애기 바로 옆에 휴대폰으로 트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휴대폰을 틀어놓고 백색 소음을 귀에 한번 한 뼘? 이 정도 대고 한 10분 정도만 켜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약간 이게 좀 방해가 된다, 아니면 멍해진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최소 50cm, 그러니까 아기가 있으면 아기 침대 끝에, 반대쪽 끝에 달거나, 아니면 그래도 넉넉하게는 1m 정도, 미국에서는 2m를 7피트, 2m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소리도 조금 섞여 들어오면서 적당한 소음으로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노이즈, 이제 데시벨 확인을 좀 해가지고,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틀면 한 40데시벨, 뭐 50데시벨 안쪽으로 들어오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도움되는 백색 소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 맞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백색 소음이 체질적으로 잘 안 맞는 거죠. 앞에 효과로 뭐 영아 산통도 좋아지고 조산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호흡도 좋아지고 살도 찌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사람 바이 사람, 사바사인데요. 안 맞는 애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계속 틀다 보면 오히려 짜증내거나, 그걸 틀면 애기들이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깜빡깜빡거리는 애들, 또는 오히려 더 자주 깨고 수면에 방해가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고요한 곳에서 더 잘 자는 아기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백색 소음을 틀면 바로 자고, 백색 소음이 없으면 잠에 못 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백색 소음이라는 게 결국은 시끄러운 뱃속 상황에서 이제 태어나서 갑자기 고요하고 광활한 공간으로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여기로 적응을 하냐 못하냐의 문제고,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여기로 적응하게끔 만드는 일종의 중간 다리 역할인 거죠. 이거를 계속 평생 켜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안 맞는 아이들은 관찰해서 계속 뭔가 깜빡거리고 조금 짜증내고 깼을 때 뭔가 계속 졸리고 이런다면 차라리 꺼주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백색 소음을 켜서 너무 잘 자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뭐 2주일에 한 번씩 소리를 조금 줄여가면서 결국은 끄고도 잘 자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적당히 적은 소리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애기 귀에서 쟀을 때 50데시벨 이하로, 뭐 추천드리는 건 한 40데시벨 남짓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트는 시간은 잠들 때만, 더 짧게 튼다면 입면시에만 트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깼을 때는 이제 백색 소음을 끄고 세상의 다양한 소리들을 들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히 먼 거리에서, 멀다는 것은 정말 가까워도 50cm, 미국 권고는 7피트, 약 2m까지는 떨어뜨리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가 오히려 예민해진다거나, 아니면 틀고 있는데 이렇게 표정을 보면 뭔가 계속 이렇게 찡긋찡긋거리면서 약간 예민한 느낌이 난다거나, 아니면 틀었더니 수면 시간이 너무 늘어난다거나, 깨서 존다거나, 수유할 때도 약간 멍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그 백색 소음을 한 이틀 정도는 꺼보시고 두 개를 잘 비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색 소음이라는 게 결국 엄마 뱃속에서 바깥으로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월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꺼야 한다 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소리나 뭐 집에서 나는 자연적인 소음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편에서는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분유편으로 돌아올 건데요. 어떤 분유를 어떻게 선택했고 저는 뭘 먹이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